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이죠. 아주 미니, 초미니 휴학, 초미니 졸업유예, 보통 우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2개월 반이면 얼마든지 휴학과 관련된 뭐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가 있죠. 대신 인생의 선배로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 그냥 한 가지라도 좀 확실하게 해요. 2개월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가지 플러스 원 정도. 근데 하나를 큰 걸로 하시고요. 한 에너지를 큰 거에다가 한 70%, 80% 쏟으시고요. 나머지 20%는 마이너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여기에 좀 쏟으시는 이런 작전으로 가시면 두 가지라도 완성하시면 겨울방학 정말 많이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초긴급 질문보다는 칭찬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엄청 빨리 간다고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겨울방학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겨울방학을 활용한 취업 준비가 취업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험치인데 제가 지금 5개 학교의 교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고려대, 그 다음에 전주대, 조선대, 울산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싸워요. 한 학기 동안, 막 2학기 동안 9월부터 막 12월까지 막 투쟁하고 슬픔도 당하고 좌절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화협회서라는 시 아시죠? 거기 보면 거울 앞에 선. 이게 뭐냐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탈의 경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뭔가 정리가 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겨울방을 맞아서 이거 졸업유예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근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갔다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3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세 그룹으로 나눴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겨울방학 동안 취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취업을 위해 이제 필기 노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다 해놨어. 막 학기 중에 바쁘고 뭐 이러면서 올해 한번 필기에 올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세 번째는 상반기 취업에 필요한 직무 경험도 다양한 또 경험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설마 이걸 세 가지를 다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럼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 분류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만 좀 선택을 해주세요. 다 하려고 하지 마. 자, 우선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렇게나 많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업이 제가 자료 드렸는데 역시 인크루트에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네요. 4,840개가 있고요. 상당히 많죠. 중견기업이 4,470개. 그 다음에 600만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이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여기 몰려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요. 지금 사람을 못 뽑아서 난리들이에요. 아무리 코로나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잘 버티고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이곳에서 더 잘 버티고 더 성장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과 같은 핵심 인재들이 좀 와주셔야 되거든요. 다 여기 몰려 있어. 여기 아니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착시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히든 챔피언들을 노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히든 챔피언이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죠. 자, 어쨌든 이 히든 챔피언을 전 두 그룹을 다 묶고 싶은데 중견 중소기업이 원래 3월, 9월 대기업에서 그 채용 공채 시즌을 열잖아요. 그럼 그때 같이 출발선상에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뽑아.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합격을 하고 대기업에 합격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합격을 하면 그쪽을 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자리를 잡았죠. 방학 때 우리는 주로 뽑자. 그래서 이 히든 챔피언들이 12월, 1월, 2월에 좀 많이 뽑죠.
그래서 여기 히든 챔피언 보시면 우리나라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게 뭐냐면 삼성,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미 글로벌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기술 능력도 높고 급여도 상당히 세고 게다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줄자 하나 가지고도 세계 1위예요. 오토바이 헬멧도 그렇고요. 탄탄합니다. 망할 리가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회사들 중에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좀 드리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연평균 매출액이 1763억 원이에요. 이거 역시 저는 월드클래스 300이에요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못 박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월드클래스 선정 기업들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기업들이 짱짱하죠. 그죠? 요것도 보시고요. 히든 챔피언. 그 다음에 이 수시 채용이 뭐냐면 요즘 대기업들이 채용 실패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급하게 뭐 A 대기업에서 급하게 A 부서에서 이번에 꼭 뽑아야 되는데 채용 실패를 당한 거야. 입사를 안 했어. 그러면 일반적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래 다음 상반기에 뽑지 뭐 이러는데 너무 급한 부서였어요. 1월, 2월에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쭉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인크루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심기업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게 연락이 가죠. 그죠? 그런 걸 좀 많이 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제 제자들을 많이 이 수시 채용이 있을 때 겨울방학 때 결원 보충하는 그런 데 취업도 많이 시켜봤고 깜빡 잊어버렸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 협력업체들 있죠. 아까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삼성전자 이런 협력업체들이 사람을 뽑아서 사실 그 협력업체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말씀이긴 하지만 요즘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신입사원들을 원하는 만큼 뽑질 못해요. 근데 조직에는 항상 1년차, 2년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못 뽑았어. 기업에서 안 돼. 인사팀. 저도 이 인사팀에 있을 때 수집을 해요. 각각 이번에 뽑고 싶은 사람들 하세요 해가지고 우리는 인사팀 내에서 이렇게 해서 안 돼. 여기 실적 없어서 안 돼. 당신들 5명, 1명 막 이렇게 우리가 줄이거든요. 당신 부서는 이번에 못 뽑아. 막 이렇게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럼 막 전화 와서 김대리 왜 그래? 소주나 한 잔해.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근데 급하게 뽑아야 된다 그러면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같은 생산 라인을 쓰는. 그래서 협력업체나 이런 곳은 나중에 좋은 기회를 얻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채용 트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이렇게 수시로 올리라는 것은 필요하면 여러분들 직접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 있죠. 외국계 기업도 요즘 오픈을 안 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비해서 외국계 기업이 인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외국계 기업은 거의 환상이었죠. 뭐 1순위였는데 영어를 못해서 못 들어갔지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 외국계 기업이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훨씬 더 잘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계도 있고 일본계도 있고 유럽계도 있고 미국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국계 기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부 추천 많이 받고요. 특히 뭐 오라클 이런 회사도 내부 추천 지금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시면 인크루트 내에도 지금 외국계 기업 맞춤 정보에 있어요. 늘상 뽑습니다. 지금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입 많이 뽑고요. 특히 요즘은 헤드헌터들 통해서도 많이 뽑는데 인크루트 안에 보면 헤드헌터들이 올리는 거 있죠. 네. 거기 보시면 신입도 헤드헌터들 통해서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헤드헌터들이 올리는 채용 공고도 많이 보셔야 돼요. 뭐 일자리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공기관 대보라 그러면 10개도 못 될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공공기관이 많아요. 중앙공기업도 있고 지방공기업이 있는데 745개 기업이, 여기는 사기업처럼 대기업처럼 3월, 9월 공채 시즌 이게 없어요. 1년 내내 745개 회사가 1년 내내 뽑아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에도 채용 공고 올리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많습니다. 특히 제가 그 작년 연말에 이런 걸 좀 예측을 했었어요. 어떤 걸 예측을 했냐면 1, 2월에 그 공공기관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올 텐데 땡겨서 뽑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예측이 맞았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청년층의 이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지 지금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일자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요 공공기관들한테 무슨 요청을 했냐면 당신들 7, 8월에 뽑으려고 하는 거 상반기에 좀 땡겨라,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땡겨져서 했는데 올해 더 어떻습니까? 올해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내년 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압박 아닌 압박들이 공공기관, 특히 메이저 공공기관들한테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땡겨 뽑아라. 특히 올해 4월에 그 정부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취준생들한테 불안하지 말라고 발표를 하나 했죠. 내년에 더 많이 뽑을 것이다. 28,000개 앞으로 1년, 2년 안에 뭐 28,000개인가 공공기관 일자리 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공공기관 하나 늘었는데, 증감해서 실제로는 하나 늘었는데 내년에 몇 개가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게 1월, 2월에 여기 그 745, 여기는 제가 지금 중앙공공기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공공기관 포함해서 많이 채용 공고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그 공공기관 여기 전문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여기에서 지금 빠지는 공공기관 채용 공고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수시로 지원을 하세요. 게다가 공공기관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거냐면 여기는 지금 거의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기를 보러 갈 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대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공기업도 수시 채용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겠네요. 박진우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뭐 수시 채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늘상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뽑아왔어요. 뭐 이렇게 정해놓지 않아요. 3월, 9월. 큰 기업들만 코레일이나 한정 같은 경우는 대기업처럼 상징성이 있으니까 3월, 9월 좀 이런 정기적인 걸 좀 하긴 했죠. 그러니까 굳이 공기업은 굳이 뭐 수시 채용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공공기관은 필기를 보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나는 뭐 지사트 볼 건데 뭐 필기 시험이 다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 과목이 겹칩니다.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가 언어 수리 추리예요. 그러니까 요 세 과목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수능을 고1, 2도 보게 해. 지금은 고3하고 재수생 이상만 보게 하잖아요. 1, 2학년도 보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 갔겠어, 안 갔겠어? 갔겠죠. 당연히 떨어질 거 알면서 갔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실전 감각 익히려고. 당연히 가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운이 좋으면 면접까지 갈 거예요. 그럼 면접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당장 취업을 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번에 그 필기를 좀 올인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대기업, 제일 먼저 대기업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사트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책 사세요. 사시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없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암기 과목이에요. 예전에 대기업들은 암기 과목들이 있었어요. 암기 과목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국사, 토익 다 외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암기 과목 때문에 우리가 직무적성검사 공부하는 시간을 굉장히 좀 오래 잡았죠.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상식, 뭐 IT, 뭐 시사 뭐 이런 것들, 물론 하는 데도 있어. 근데 이건 점점 사라지고 있죠. 현대차도 한국사 없애고 뭐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기만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그래서 이 삼성 지사트를 공부해 놓으시면 다른 기업들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만 필기는 사람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공계이신 분들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인문상경계들은 평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 보세요. 응용계산 자료 해석, 추리, 도형 추리, 도식 추리, 전개도, 종이접기, 투상도 이게 다 이공계한테 유리한 과목들이에요. 물론 인문상경계 우리가 불리하다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끼리 경쟁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공계생들은 예를 들어서 전개도, 종이접기, 투상도 이런 거, 뭐 도식 추리 이런 거는 사실 공부한다고 점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이건 직관에 의해요. 나머지 어휘, 문장, 배열, 응용계산, 언어 추리, 단어 유추 이런 거는 공부하면 점수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생들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 이공계생들은 항상 캐드를 하고 도면을 보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보여야 돼. 근데 인문상경계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기 위주의 시험들을 대부분 보기 때문에 최소 한 달, 길게 잡으면 2달. 특히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문제집 하나 가지고 커버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설 읽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점수가 오르질 않을 거예요. 문제는 맞춰도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를 재는 이런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경쟁자보다 한 문제를 더 풀려고 그러면 빠른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걸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두 달, 길게는 2달까지 잡아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하기에 딱 좋은 그 공부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취업을 잠시 늦추는 거거든요. 이게 사피예요. 사피는 뭐냐면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월 100만 원씩 주면서 4차 혁명 기술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삼성 아카데미 for 유스 이래서 사피라고 불리죠. 그래서 1년에 1000명 뽑아요.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이게 그 작년 상반기 건데 작년 상반기에 5월에 뽑았습니다. 근데 이 필기가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있죠? 요게 사트랑 비슷합니다. 언어 수리 추리랑.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해 놓으신 분들 중에 나는 게다가 비전공자들 훈련시키는 거 1대1로 교육을 해요. 저도 사피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취업 강의를 하죠. 근데 보면 이번에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일일이 다 4차 혁명 기술, 코딩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년간 우리가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의 취업도 되지만 네이버, 뭐 기업은행 이런 거 KT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조기 취업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준비하는 거다. 이런 좋은 게 있다. 요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자, 요것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공공기관은 2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NCS 직업기초능력인데 10과목을 다 보진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NCS 직업기초능력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서점에 보면 기본서나 그 기관별 문제집이나 봉투 모의고사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지금 시간이 56분이구나. 이거 좀 시간 좀 더 길어질 텐데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잡아먹겠습니다. 문제집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7가지 패턴입니다. 이거 다 보시면 뭐죠? 교과서 모듈형만 좀 공부하시고 나머지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올인을 하면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전공시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11월 30일 그 질문 중에 공공기관 전공에 대한 질문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목이 그 이공계는 자기 전공대로 하면 돼요. 기사 자격증 시험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인문상경계들이 혹은 비전공자들이 경영, 경제, 법, 행정 이 4과목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제가 구별법을 말씀드릴게요. 되도록이면 경영하세요. 경영은 단순 암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워 듣는 것들도 많아. 다만 회계는 잘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은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요. 전공자들도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법학은 용어의 의미까지 암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최고라는 게 여러분들은 뭘로 알고 있어요?
이거라고 알고 있죠. 최고. 근데 법학에서 얘기하는 최고는 뭐 최후로 통보한다 이런 게 있어서 어휘와 그 의미까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자여도 힘들어요. 법학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행정학. 행정학은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가 왠지 강했던 사람들 있죠. 행정학이나 사회문화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공부한 티가 안 나. 뭐 암기할 만한 것도 많지도 않아. 그래서 좀 불안해. 내가 많이 했는지. 그렇지만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 행정학 하면 유리하실 거고요. 경제는 역시 수학이죠. 그러니까 좀 수학적인 어떤 감각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경제학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필수 자격증들은 뭐 다 아실 테니까 가산점 자격증 3가지가 있죠. 주로 많이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컴활 1급 실기하고 한국사 한국어가 가장 보편적이죠. 괜찮아요, 이거. 근데 3개를 다 할 시간은 안 될 거야, 이번 겨울방학이. 그러니까 확실한 거 하나 하는데 우선순위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나 한다 그러면 컴활 1급 실기부터 끝내놓으시고요. 왜 그러냐? 정보 능력이랑 겹쳐. 2가지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보다는 한국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어휘력하고 독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어 문제나 의사소통이랑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어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토익 필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필수인 곳은 빨리 준비를 이번 겨울방학 때 다 그냥 끝내놓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 경험을 쌓으실 분들은 직무 경험을 왜 쌓아야 되느냐? 자, 이게 뭐냐면 요즘 중고 신입이 대세입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러 가거나 면접 심사를 하러 가면 너무 중고 신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년차에 3년차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6위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진짜 들어가고 싶은 곳이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인데 이번엔 실패했어. 그러니까 안 거지. 언택트 채용이고 채용 비용을 줄이려고 하니까 경력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할 것이다. 수시 채용에서.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12.1%나 돼.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3.1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경력자가 아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이분들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경력자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죠. 2학년 때 뭐 2개월간 뭐 했고 3학년 때 뭐 했고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길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게다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그 직무와 관련된 직무 경험을 요즘 무조건 쓰게 돼 있죠. 한 항목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이건 뭐냐면 직무 특성에 맞는 뭘 싸면 되는지 요건 보면 그 채용 공고 같은 데 보면 요즘 필요한 능력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죠. 특히 NCS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지금 아마 그 인크루트에도 이런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 들어가 보시면 이런 직무기술서가 나오죠. 그렇게 싸시면 되고요. 근데 무조건 인턴만 좋은 점수를 받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인턴을 하면 좋아. 그리고 지금도 인크루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인턴 이거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공기관을 들어가는데 사기업에서도 해도 되냐? 괜찮습니다. 사기업을 가는데 공공기관 괜찮습니다. 인턴은 그 업무의 능력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직업기 초능력을 좀 어느 정도 익히러 가는 거거든요. 보통 2개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금상첨화는 사기업인 사기업, 공기업인 공기업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회가 많이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일단 가라. 그리고 사람들은 알바 이거 인정을 해줄까라고 생각하는데 알바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 알바가 직무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다 사무나 뭐 연구개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데 사무보조나 특히 생산 이런 데 검색어에 쳐보시면 관련된 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알바도 적극적으로 인턴 못 해도 돼. 알바에서 좀 길어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자,